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가면서 사실은 경찰하고 부딪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파생 사건들이 좀 있었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건, 그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파생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었던 수사관, 한때 지금은 다시 검찰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참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이거는 뭐 사후적으로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과 관련해서 이제 울산경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수사를 해가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몇 번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가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던 그 지시 의혹,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꽤 뭐 좀 아마도 그 상당한 그 의혹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 검찰이 이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해가면서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에다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달라. 그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것은 청와대에 몇 번 보고를 했느냐, 청와대와 어떠어떠한 뭐 이제 소통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다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 자료를 집중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평상시의 경찰이라면 내지 않았을 만한 것, 예를 들어서 이 김기현 수사를 해가면서 청와대에 몇 번 보고를 했다, 언제 어떤 보고를 했다, 어떤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내용까지도 아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나치게 상세할 정도로 그렇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울산 경찰이 울산지검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청와대 하명으로 수사한 것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냈다. 왜 그랬겠느냐? 평상시 그렇지 않던 경찰이, 이거는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그럴 경우 그러면 경찰이 혹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혹,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2017년 12월 28일에 이제 경찰청이 그 울산경찰에 이 김기현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그 전에 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내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그러니까 뭐 아마 2017년 12월 말이나 아니면 2018년 1월 초나 이때 청와대 행정관이 또 이제 첩보가 울산경찰에 딱 하달이 되고 나니까 울산경찰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2017년 10월달에 수사팀을 황운하 청장이 교체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없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다 하는 것이 어저께 SBS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 김기현 울산시장 내사팀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그랬겠느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하는 걸 체크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와대와 경찰 간 모종의 뭐 커넥션, 이건 이제 하명수사 의혹하고도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려면 당시 이 수사팀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근데 수사팀이 한 10여 명쯤 됐던 모양인데,
그 이제 수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성모경이고, 이 사람이 이제 경찰대 출신으로서 황운하 청장의 후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성모경의 이제의 지휘하에 수사팀이 있었을 텐데 그게 한 10여 명 된다는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조사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응하지 않고, 한 10여 명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럴까? 왜 그러냐면, 이런 하명 수사 의혹 우리 잘 아시지만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휘 내지는 그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 사건의 그 어떤 정당성 여부, 이거에 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는데 경찰이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물론 뭐 체포영장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검경 갈등 국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 체포에 나섰다, 이렇게 된다면 검경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최고조. 만약에 정말 경찰이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경찰청 수뇌부에서 감싸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기관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상황을 지금 경찰이 만들고 있다.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체포영장을 청구할까? 뭐 이 부분도 좀 궁금증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12월 1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한 수사관,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 이 수사관의 이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이 수사관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휴대전화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자, 문제는 이 수사관의 사망 원인, 이것은 또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사망 원인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내놔라. 근데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경찰이 이에 대해서 역으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휴대전화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저도 이런 일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요, 경찰은 검찰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영장을 그 검찰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 주십시오. 일종의 대행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고 이거 영장사항이 아닌데? 그럼 그 단계에서 기각하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검찰이 신청을 받아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이 영장을 검찰에다가 청구를 하면, 법원에다 청구를 하면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경찰이 검찰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한번 했더니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럼 법원까지 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경찰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검찰한테 맞짱 뜨자 이렇게 대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과거에 없던 일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생할까요? 이 점도 궁금한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지금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의 후임자죠. 후임자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 문상을 갖다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족들이 휴대전화와 유품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유족들의 대변인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행위가 뭐죠? 바로 지금 경찰이 휴대전화 돌려달라.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그럴까요?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마치 지금 양상으로만 보면 청와대와 경찰이 한 편을 먹고 검찰은 다른 편으로 해서 싸우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싸우는 듯한 양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힘을 받은 겁니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검찰 힘 빼기에 들어가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경찰이 기가 살아서 검찰한테 저는 대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과거 같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자, 그 두 번째, 이런 경찰이 배후에 바로 청와대가 있다 하는 점이죠. 그게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휴대전화 돌려주기를 유족들이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장의 태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초경찰서장,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하게 된 것은 그 휴대전화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또는 이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 그 배경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누군가, 뭐 현재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죠. 그런 뭐 통화 기록이 많이 나왔다 이러면은 혹시 이제 청와대가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것 아니냐 또는 알려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때문에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문화일보가 하니까 바로 김종철 서장이 바로 즉각 반박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한 반응, 이것도 상당히 과잉 반응입니다.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정말 순수한 의미였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펄쩍 뛰는 재발절인 격인지 이것도 궁금하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하는 점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던 지휘자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 후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옮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배후가 좀 궁금하긴 하죠. 경찰청장이 인사를 했겠지만 이게 뭐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이번 내년 4월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죠? 명예퇴직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선 대전청장으로 간 것은 대전청장에 가서 아마도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마 서열상 보면 울산이 더 크잖아요, 대전보다. 근데 대전청장으로 가서 대전의 지역구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조치 아닌가 하는 배경이 우선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명예퇴직 신청도 못하고 지금 내년 총선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2월 9일 오늘 출판기념회를 강행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할까요?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검찰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배후에 혹시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는 이런 싸움을 말려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어느 한 편을 드는 듯한 자세, 참으로 궁금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경, 그 다음에 청와대 이 3자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식의 갈등 양상을 보일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 궁금하다. 경찰의 그동안에 보지 못한 행동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